오늘 뭐 지난번에 제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사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신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말씀을 나누는 이제 첫 시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자료를 제가 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비상계엄 그 이유가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네. 라이브 방송 한 번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했다는 이유로 내란을 일으켰다. 뭐 국가 소요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로서 굉장히 말도 안 되고 포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안건으로 올리게 되죠. 탄핵을 하겠다. 이제 틈만 나면 탄핵. 재밌나 봐요. 하여튼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상정해가지고 가결까지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와, 저도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사실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꼼수들이나 뭐 이제 그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겠죠. 예상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한 일들이 비하인드로 있었는 줄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한 뭐 시점도 탄핵은 뭐 벌써 인용이 됐지만 진작에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일주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 또 적절할 것 같기도 해서 요 사안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거 지금 2024년도 12월 3일이죠. 역사에 기록된 날, 역사적인 날. 이걸 성공했으면 너무 행복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찌됐건 계몽에는 성공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지만 궁극적인 결과론적으로는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아쉽습니다. 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방송입니다. 요거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라떼님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초보 유튜버인 관계로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사람들, 스태프들 아무도 없어서 누가 채팅을 치는지도 잘 못 보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그 모니터에 지금 떠 있는 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찌됐건 잘 들려요. 예,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입장을 하셨네요. 예, 재밌게 봐주세요. 재미는 없겠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의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네, 이날 윤 대통령께서는 이유를 굉장히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비상계엄을 하는 이유가 이만저만하다라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대국민 담화 시간이 불과 이게 6분 정도밖에 안 돼. 이게 6분 동안 그 수많은 이유들을 제가 봤을 때 나열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좀 처음에서부터 선포할 당시에서부터 조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계엄 선포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여론이 막 들쑤시고 일어나갖고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번 영상에서 이날이 12월 3일이고요. 12월 12일 날 좀 더 자세하게 한 30분 정도 분량을 할애하셔가지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근데 이때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하셨으면은 얘네들이 좀 앙담을 수 있었을 텐데 불과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여론에 그냥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자체가 너무 뭐랄까 좀 예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쁘고 아름답고 모범적이고 착하게 비상계엄을 하시지 않았나. 아무리 강압적이거나 국가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계몽만을 위해 가지고 하려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다. 아름다운 모습의 비상계엄이다. 이분 윤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을 해도 막 통제하고 사람들 탄압하고 그런 거에는 소질이 없어. 소질이 그쪽 방면으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좀 강경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평생 그런 성향으로 검사를 어떻게 했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끝까지 보겠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에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죠. 새벽 4시쯤에. 이거 지금 밤 11시가 다 돼서 계엄 선포를 했는데 국회의사당에 사람들이 약 4,000명 정도 모입니다. 불과 한 1시간이 채 못 돼가지고 그 안에는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 경찰, 헬기 타고 온 군대가 사실 제일 늦게 도착했어요. 타임라인 보면 군대가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불과 1시간 못 돼가지고 그리고 시위대하고 시민단체들 이런 분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수백 명이 국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밝혀진 팩트고요.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참 의문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야 간다 치지만 이 시위대들이 피켓을 들었어요. 막 이렇게 펜으로 뭐 이렇게 사람이 수기로 쓴 게 아니고 인쇄소에서 출력한 거, 레이저 출력, 계엄 중단, 즉시 계엄 중단, 윤석열 탄핵 이런 피켓들을 그 기존에 쓰던 거 갖고 왔으면 문구가 틀리죠. 계엄 중단, 즉시 계엄 중단 이런 류의 피켓들은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만들었거나 그랬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전에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불확지 있습니다. 무조건. 준비돼 있었고 심지어 1시간이 채 못 된 상황에 이거 지금 국회 들어가가지고 바리케이트 치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시민단체하고 의원 보좌진들하고 이렇게 막 바리케이트 치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도 채 못 돼가지고. 이거 보세요. 입구 이렇게 막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찍은 사진이니까 사실상 이렇게 이동 가능하게 치우고 나서 찍은 사진이었겠죠? 근데 이거 지금 여기까지 싹 다 막은 거 아니에요. 지네들 죽이려고 비상계엄한 줄 아는 거야. 이거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선량한 시민이 비상계엄 터졌다 그래서 그거 자고 주무신 분들은 비상계엄이 시작했다 끝난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만약에 선량한 시민들이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네?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완전 본인이 이거는 큰일 났다 진짜 잘하면 이거 뒤지거나 아니면 평생 감옥에 썩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이렇게 군대 막듯이 이렇게 이 집기들 다 망가졌을 거 아니야. 이 돈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이 돈 다 어디서 나와요 이거? 다 부셔놨으면은. 응? 걔네들이 이거 보상하고 소리 다 해야지 자기 돈으로.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총 맞을까봐. 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그날 새벽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영상 이렇게 올리고. 이분이 지금 당시 진짜 거대 야당 당 대표예요.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
아니 지금 이 시점에는 뭐 바리케이트 같은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라이브 자기가 핸드폰으로 켜놓고 막 뛰어 들어가는 상황에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허벌판입니다. 그냥 뭐가 그렇게 긴박해요 도대체. 잘하면 뒤에 누가 죽이러 쫓아오는 줄 알겠어. 너무 이거 뭐랄까 어색하잖아요. 누가 봐도 연출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거나 쳐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자기가 막 국회에 가가지고 표결해야 된다고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뛰어서 국회에 들어가고 있는데 핸드폰 꺼내가지고 라이브 방송합니다. 라이브 방송. 예. 너무 창피해. 이런 것들. 뭐랄까 우리랑은 약간 사고가 틀린 생각하는 구조, 뇌 구조 자체가 약간 틀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이 영상 뭐 몇백만 회 이렇게 이거 쇼츠인데 풀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해외에서 조회가 100만 회, 200만 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세상 어떤 선진국 기준으로 저기 뭐 또 나라 이름 거론하면 또 그러니까 하여튼 후진국들 이런 데 빼고 선진국 지도자가 저런 영상을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도 감춰야지. 개콘이 괜히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코미디. 그러니까 서구 유럽권 애들이 이거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하하고. 거대 야당 당대표가 저러고 뛰어가지고 국회 담 넘어갖고 국회에 뛰어들어간다.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와. 에휴.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정치나 이제 뭐 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잘 아는 내용이시고 뭐 돌아가는 사이즈나 법률적인 문제들 다 아시겠지만 보통의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보시고 이미 일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뉴스에서 뭐 이렇게 자기네들 유리한 거는 디테일하게 방송하고 불리한 거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편집해서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뉴스를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중간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디테일하게 풀을 거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24년 12월 14일 날 저녁 때 민주당 애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을 시킵니다. 결국은 2주에 걸쳐서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된 날, 가결이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됩니다. 소추안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탄핵 판결 나면 그때 이렇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 그날로 바로 직무가 정지돼요.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고 나니까 대통령께서 그날 저녁에 바로 국민과 대화를 하는 담화 영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 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연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들었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에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구위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슬픕니다. 예.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하시고 나서 어찌됐건 재판을 해야 되겠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예전 제 방송창이 이렇게 나왔네요. 또 봐주시면 감사하고. 심지어는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 선고를 하기도 전에 이 이후에 재앙이가 만들어 놓은 그 공수처 있잖아요. 공수처. 공수처가 이분 윤 대통령님 국가 최고 권력 지도자입니다. 현재 국가 최고 권력 지도자인데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재판도 받기 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를 강행합니다. 체포를.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아요. 내란죄, 소유죄, 여적죄 이런 거 뭐 형법이죠. 근데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내란을 제목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어떻게든 체포하려고. 다른 걸로는 소추를 못하니까. 탄핵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주 급하게도 체포를 합니다. 심지어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검찰이 하는 겁니다. 검찰이. 근데 죽기 기를 쓰고 공수처 애들이 경찰 동원해가지고 관저에 가가지고 끌어내죠. 끌어내. 진짜 말 그대로. 그 과정이 너무 좀 뭐랄까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영장 발부하는 거 뭐 체포 과정 수사기관들 지네들끼리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난리 법석 떨고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여튼 말 그대로 진짜 집중포와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그냥 승복을 하고 내려오신 대통령한테 잔인한 칼날을 진짜 인정사정 없이 휘두릅니다. 그렇게 만드는 탄핵 소추안 가결 그거 과정 떠들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네요. 요거 일단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고령 있어요. 좀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문장들 보면은 어마무시하긴 합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탄핵 소추안 국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 대신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냐 아니면 임기를 유지할 것이냐 요거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대통령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댑니다. 발의를 하는 데만도 제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원래 한 270 몇 명이었다가 300명으로 늘었어요. 300명입니다. 딱. 300명 중에 과반수 이상, 15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 발의 자체가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300명 중에 3분의 2 이상 숫자가 딱 떨어지니까 편하잖아요. 찬성이 200표 이상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와, 이게 200표 이상이 나온다는 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200명 이상이 나온다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나라가 좌파우파 정당이 보통 5대5 많아봐야 6대4 이런 비율로 의석을 나눠 가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0명 이상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도 민주당 의석이 192명이었습니다. 192명. 야권 무소속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92명이에요. 민주당 단독으로. 그러면은 8명만 더 찬성을 하게 되면 이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가능성이 크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 뜻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유리할 것 같고 어차피 안 되면 그만. 과거에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완전히 진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민주당 단독으로 192석이니까 192표 그냥 딱 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는 과정에서도 비하인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처음에 한 번에 이렇게 가결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12월 7일 날 가결 투표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192명이 다 참여를 했어요. 올다 참여. 총동원령. 그런 거 잘하잖아요. 국힘의원들이 전부 다 나가버렸어요. 108명인가 그래요. 다 나가버렸어요. 보이콧 해버렸어요. 근데 어찌 됐건 여기 보시면 제적 과반수 2분의 1 이상이면은 발의를 할 수 있어요. 민주당 단독으로도 그냥 발의는 가능이야. 150명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발의를 해버려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 중에 3명이 다른 사람들 다 나가는데 3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결과론적으로 198명이죠. 민주당 195명 더하기 국민의힘 3명. 어떻게 됐어요? 과반수 넘었는데 3분의 2가 안 돼. 200명이 안 되잖아요. 2명 부족이에요. 투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국민의힘 의원이 3명이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98표가 찬성표가 나옵니다. 3명이 찬성을 한 거죠. 반대가 0표였어요.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표시가 됐어요. 찬성 198표.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다음엔 더 어마무시해요. 가결 요건이 안 돼요. 그쵸? 200명이 안 되니까 198명밖에 투표를 안 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투표는 했습니다.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뉴스 영상이 있어요. 현장의 느낌을 좀 보시고 알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두 번째 표결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이 확정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는 박수와 함께 짧은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오후 4시를 조금 지난 시각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향합니다. 당론으로 표결 불참 방침을 정하고 대부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만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던 일주일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투표가 시작되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한 표를 행사합니다. 명패와 투표수 확인 숫자가 발표되자 박수와 함께 짧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두 번째 표결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1차 표결 때 참여했던 국민의힘 3명의 의원 중 1명인 김상욱 의원만이 여당에선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가 끌어내려야 하니 착잡한 마음이라며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 한층 서숙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연합뉴스 TV 정영빈입니다. 198표 중에 3표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저 김상욱 있잖아요. 김상욱 의원. 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2차 투표하고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1차 투표하고 나와서도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자기는 투표를 하기는 했다. 들어가서 1차 때 투표를 하긴 했다. 그랬는데 반대를 던졌다라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표가 0표야.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 뭔 지랄이야 이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울산이에요, 울산. 그래 놓고 2차 때 또 들어가가지고 다시 투표할 때는 또 찬성표를 던져. 이게 지금 1차 대통령 탄핵 표결 하고 나서 아까 분명히 제가 요건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8명이라서 2명이 모자라가지고 정족수 미달 부결이 됐어요. 근데 2차 투표를 어떻게 또 할 수 있었을까? 기본적으로 이 나라 법에서는 국회에서 한번 표결을 해가지고 부결된 안건은 일사부재 원칙에 의해서 같은 회기에는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근데 일주일 만에 또 이걸 안건을 또 상정해가지고 결국은 가결을 만들어내는, 분명히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투표하고 표결까지 다 해놓고 1차 때 정족수가 미달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투표를 안 한 거나 다름이 없다. 투표를 안 한 셈이다. 네? 이건 안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뭐 말 그대로 진짜 뭐 예를 들자면 그 야구에서 투수가 볼을 던졌어요. 근데 볼이 났어.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볼이니까 안 던진 거나 다름없다. 다시 던지겠다. 이거랑 뭐가 틀려. 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안건을 상정한 사람이 국회의장입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이 실제로 한 소리예요. 자기네들이 분명히 안건 올려가지고 198명밖에 안 되는데도 굳이 투표를 강행을 합니다. 굳이 투표를 강행해가지고 198표 전체 찬성표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다 시켜. 그런 다음에 안 됐다고. 이거 뭐 누가 봐도 빤하잖아요.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확지나 배신자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은 그 발본 세관해가지고 부족을 멸하려고. 그래 어찌됐건 투표 표결까지 다 해가지고 그 확인해 본 다음에 안 됐다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또 안건을 상정해. 일사부재리 원칙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투표 안 한 거나 다름없다. 다시 안건 상정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시점에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